블랙박스가 복원됐습니다. 당신이 차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이지혁의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지은우는 숨을 훅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지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야. 흐름을 의심해보자는 거지. 우연히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보통은 누군가 판을 깔아놓은 거거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았던 정밀 검사는 너무 빨랐고 고성희가 보여준 확신은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형제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라는 의사의 신중한 말에도 고성희는 간 크기도 혈관도 이미 적합해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부터 해야지.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파야 해. 고성희의 과거를. 그날 밤 이지혁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일을 맡겼던 곳이었습니다. 대상은 고성희입니다. 과거 혼인 기록, 전 남편 쪽 가족, 재단 기부 내역, 최근 병원 출입 기록, 가능한 선까지 전부 확인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단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접수했습니다. 48시간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이지혁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은호가 검사를 받은 바로 그때일까?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병원 간 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지혁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알았거나 적어도 정확히 예상했을 거야. 이틀 뒤 얇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사설 탐정의 보고서였습니다. 첫 장 맨 위에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AP그룹 전 회장. 그 옆에 짧은 문장. 고성희 전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 이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라고요? 전화기 너머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친가 쪽으로 연결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정황상 지금 간이식을 기다리는 한우진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한 명은요? 기록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같은 구역, 같은 형식의 서명이 다른 파일에서 반복됐어요. 여러 단서가 지은호 씨와 일치합니다. 탐정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모 병원 간이식 검사에 김동수 회장이 직접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손녀를 대신해서. 이지혁이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건네기 전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듣기 불편할 수 있어.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주세요. 이지혁이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고성희 전 남편 아버지가 김동수 회장이야. 내 입장에서 보면 친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친할아버지요? 그래. 그리고 그분이 내 대신 검사를 받았어. 이지혁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어. 손녀를 부품처럼 쓰지 못하게 어른이 먼저 막는다.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키려 했다니.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숟가락이 그릇을 한번 긁고 멈췄습니다. 엄마, 예전에 누가 저를 찾아온 적 있어요? 정순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마에 잡힌 주름이 천천히 펴졌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서류 가방 든 사람들이 한 번 왔었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문을 닫아버렸지. 왜요? 그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차가워 보였어. 정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 집에 가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어. 너를 데려간다고 했거든.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안 보냈어. 지은호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데려온 날 너는 너무 작았어. 그런데 눈만은 또렷했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더라. 그 눈을 보는 순간 엄마는 결심했어. 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고. 엄마.
정순이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래 식었던 따뜻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족은 말이야 밥 먹여주고 울 때 옆에 앉아준 사람이야. 지은호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제 가족이에요. 다음 날 이지혁은 김동수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회신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사무실로 오세요. 지은호 양과 함께요. 다음 날 지은호와 이지혁은 AP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떨려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세요. 방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김동수였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앉아라.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1분은 길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어. 지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김동수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 출생 기록이야. 병원 기록, 입양 서류, 보호자 변경 문서. 전부 여기 있어. 지은호가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난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쌍둥이. 이게 저예요? 그래. 김동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왼쪽이 너고 오른쪽이 우진이야.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대신 정밀 검사를 받았어. 나이가 걸려서 어렵긴 했지만 시도는 했지.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요? 왜 저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도구처럼 쓰이지 않게 하려고. 어른이 먼저 나서야 했으니까. 김동수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모한테 조건을 걸었어. 진실을 말하라고.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김동수의 눈빛이 침착해졌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면 나는 우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했어. 의학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이 먼저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고성희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 김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공식 기록은 그래. 하지만 나는 알아. 그 사고에 뭔가 더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사고 당일 내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김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성이랑 크게 싸웠다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리고 1시간 후 사고 소식을 들었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빨리 정리됐어. 장례식 때 고성이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날 밤 김동수는 고성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레 오후 3시 사무실로 오게. 은호도 함께 있을 거야. 고성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모레 오후 3시 네 사람이 같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 지은노, 김동수 그리고 고성이. 고성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김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고성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고였어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고라는 말로는 부족해. 김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너는 어디에 있었어? 왜 내 아들이 혼자 차를 몰고 있었어? 고성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고성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블랙박스 복원 기록이에요. 이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요. 당시엔 손상이 심해서 복원이 안 됐죠. 그런데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성 파일이 복원됐습니다. 당신이 차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원됐다고 고성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이지혁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고 10분 전부터 차 안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고인, 그리고 조수석의 여성.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있었어요? 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진 씨는 뒷좌석에 있었고요. 조수석엔 고성희 씨가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동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차 안에 있었어? 고성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어? 이지혁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입니다. 고인이 여러 번 제발 그만해, 차를 먼저 세우자. 우진이가 보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로 당장 답을 내, 다른 여자 때문이지. 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결정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고인이 손 놔, 지금 핸들 잡아야 해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 급제동 소리와 충격음이 들립니다. 김동수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가 핸들을 잡았어. 고성희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냐고. 외박이 잦아진 이유가 뭐냐고. 남편은 대답을 안 하고 차만 몰았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핸들을 잡았죠. 차를 세우려고. 그런데 김동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고 그 순간 핸들이 크게 꺾였어요. 저는 놀라서 손을 놨고 차는 이미 중앙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성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주 오던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이지혁이 마지막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분석 보고서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다른 힘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동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날 차에서 내렸어? 네.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우진이를 안고 차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었고 저는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조수석 흔적을 지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가방, 제 물건들을 다 챙겼어요. 조수석을 닦았고요. 저는 제가 차 안에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서웠어요. 고성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손이 핸들을 잡은 게, 제가 사고를 낸 게 다 드러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우진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김동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혼자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진실을 묻었어? 아니에요. 너는 진실을 숨기고 내 아들을 사고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고성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수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펜 하나를 그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선택해. 내가 여기 서명하면 나는 우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어. 의학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하지만 거부하면 이 모든 건 법정으로 가.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우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김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책임을 져야 하고. 선택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차 안에 있었다. 핸들을 잡았다. 사고에 책임이 있다. 그 사실을 숨겼다. 내 줄이 적혔습니다. 마지막에 이름이 따라갔습니다. 고성희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가에는 묘한 빛이 번졌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말이었어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어. 그런데 좋은 딸도 좋은 엄마도 아니었어. 김동수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돼. 딸을 도구처럼 쓰는 건 오늘로 끝이야. 그날 저녁 이지혁은 병원과 다시 연락을 잡았습니다.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김동수의 나이, 건강 상태, 수술 가능성.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지은호는 결과를 조급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계획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제 선택을 할게요. 이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밤이 내려앉을 무렵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이지혁이 솔직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온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김동수의 기증은 나이 때문에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안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기증자를 찾는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김동수는 담담했습니다. 가능하면 하겠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중요한 건 순서지. 진실이 먼저, 그 다음 치료. 그날 밤 지은호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이름 대신 할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각자의 약속이었습니다. 김동수는 약속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기록을 지우지 않을 거야. 고성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책임을 지겠어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이지혁은 짧게 정리했습니다. 우연히 만든 길은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의 기증자를 찾는 절차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먼저 말하니 다음 길이 보였습니다. 지은호의 곁에는 이지혁이 있었고 이지혁의 곁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된 이야기들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동안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먼저 말하니 비로소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움직입니다.